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학 원론 13주차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경영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과 경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파트를 경영학 원론의 뒷부분에 3부, 경영과 경영학, 그 다음 인간과 조직, 인간과 경영,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경영학 원론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인간 이해의 기초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경영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영자는 자, 창업 경영자는 물론이고요. 전문 경영자, 그 소유와 경영이 주식회사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주주들 숫자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그 주주들이 전부 다 모여서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뽑아서 경영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준단 말이죠. 주주의 그 대리인으로서 경영을 하는 그 경영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그 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기업 양상입니다. 물론 그 오너 경영자, 가족 기업, 서양의 경우에도 회사가 창업되면 가족을 중심으로 처음에 소규모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그 소규모 기업이 점차 매출액이 증가한다든지 종업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규모 커짐에 따라서 주식이 유상증자 되어서 그 오너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을 소유하게 되고 또 오너라고 해서 이 전문 경영 능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경영자로 임명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그런 그 경영 기업, 즉 주식회사의 발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영자는 배의 선장과 마찬가지로 집안에도 여러분 가장 그죠? 여러분 어머니가 가장인 경우도 있고 아버지 가장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가장이 그 집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집안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또 가정 경제의 그 윤택함 이런 것들이 결정되죠. 기업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영자는 기업 경영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다. 그죠? 경영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경영자가 그릇된 방향으로 조직을 끌고 가게 되면 그 조직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죠? 조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그죠? 하루아침이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다이어트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 이 살을 빼기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힘들다. 그러나 운동 안 하고 많이 먹으면 금방 이 체중이 늘어난다. 이 하루아침이다. 하루아침.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기 경영, 자기 관리 중요한 이슈로서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죠? 시간을 관리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뭡니까? 자기 활동, 라이프스타일 어떻게 조정하고 운동과 식사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장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의 기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난
지난 학기에는 여러분 그 선배들, 물론 뭐 이 중에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과 저녁에 잠드는 시간을 기록해서 자기 관리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제시해보라 하는 것이 우리 그 시험의 중요한 그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경영자는 그 조직을 대표하고 그 조직을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경영자, 우리 위대한 그 우리나라의 기업의 창업자들, 호암 이병철 선생, 아산 정주현 선생, 대우의 김우중 회장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우리 70년대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물론 뭐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해방 그 일제 시대부터 삼성상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한국에 출발을 해서 세계적인 그 기업으로 이렇게 만든 이런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다. 그 호암과 아산 두 분은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그 선생 두 분은 태어난 그 가정 환경부터도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고 또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죠. 많이 달랐다. 그죠? 그 정주영 회장은 강릉 경포대 그 모래사장에서 신입 사원들과 실험을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소탈하고 이 그 신입 사원들의 투지를 강조한 이런 분이라면, 삼성의 그 호암 이병철 선생은 어떻습니까? 말씀도 조용조용하고 아주 그 고고한 선비 같은 이런 분이죠. 그런 분이다. 그죠? 그리고 최고의 인류를 추구하는 그런 그 인재 제일 그 세계 인류를 추구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경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자의 스타일을 보면 여러분 어느 그 한 스타일이 반드시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없단 말이죠. 그죠? 환경이나 이런 데 따라서 이 또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영자, 어느 한 유형의 경영자가 반드시 아주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경영자는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 방향으로 동기부여해서 합심 노력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꿈과 희망,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다. 그죠? 그리고 조직을 대표하고 조직 위기에 처하면 그 해결책을 제시해서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도 앞으로 경영자가 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경영자, 그래서 이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경영자는 늘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하고 이 비판적인 내가 허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하지만, 또 우리가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체의 부위 중에 눈은 스스로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죠? 딴 사물은 보지만 눈은 스스로 자기 눈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경영자도 자기 자신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위에 이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가 듣기 좋고 비판하는 소리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하는 소리를 달갑지 않더라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유능한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영자가 이만큼 중요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느끼셨을 테고, 그럼 경영자의 유형, 경영자는 어떤 그 종류들의 경영자가 있는가?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그죠? 자, 소유 경영자, 창업자이면서 오너라고 하죠. 우리 오너, 소유 경영자다. 그죠? 그 다음 고용 경영자. 이건 흔히
이 바지 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소유 경영자로부터 고용되어서 소유 경영자의 그 역할, 소유 경영자 요구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하는 이런 위임받은 기능들을 주로 수행하는 그런 그 경영자를 고용 경영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가장 보편화된 전문 경영자입니다.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가진 경영자로서 이 아주 대규모 주식회사에 보편적으로 적합한 그런 경영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인재들을 뽑아서 제공해주는 헤드헌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을. 물론 그 기업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를 선발할 수도 있지만 그 인재를 찾고 선발하고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선발하고 찾는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죠. 헤드헌팅 업체들이죠. 그런 업체에서 중요한 인재들 찾아서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죠? 전문 경영자. 자, 그 다음에 조직 속에서는 그러니까 경영자의 최고 경영청은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이 경영의 계층, 조직 속에 있는 경영자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최고 경영청, 최고 경영자, 그 다음 중간 관리자, 일선 감독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최고 경영자, 탑 매니지먼트 팀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죠?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같은 조직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런 경영자들을 우리 최고 경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중앙관리자는 부장, 차장, 과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중간 허리의 역할을 하는, 조직에서 허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것을 일선 감독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할당하고 이 일선 감독자 하는 일들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중간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최일선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감독자들이 있습니다. 일선 감독자, 대리, 계장, 반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일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로 따지면 소대장과 분대장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직접 작업자들,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업무 상황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과를 종합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만큼 대단히 중요하겠죠.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때 직접 일선에서 전투하는 이 전투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선 감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일선 감독자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조경영청은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같은 이런 고위급 지휘관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영자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조직 속에서. 여러분, 경영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경영자, 여러분 어디 사장이다, 회장이다 하는 분들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운전기사 있고 비서가 문 탁 열어주고 또 사무실도 큰 공간에 있고 아주 우리가 일하는 공간은 여러 명 같은 칸막이 있는 책상에서 앉아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일하는데 경영자는 손님 오면 어떻습니까? 소파에 앉아서 접대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는 대단히 참 좋아 보이죠. 그런데 왜 그럼 경영자에게 그런 빚을 주고 차를 주고 그다음 사무 공간도 그렇게 쾌적하게 줄까요? 여러분 그 사람 인품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아니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그럴까요?
경영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영자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에 시달립니다. 업무 부담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부의 장관들도 있고 국무총리, 부총리, 대통령 있죠. 우리나라는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대통령 편할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이 제일 힘들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 분들 중에서는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다 이렇게 관리 감독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그 조직 중에서는 가장 이 많은 조직들과 컨택하는 관리하고 하는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면 일정을 하루에 장관실 출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일정을 스케줄 짜겠죠. 뭐 행사에도 가야 되고 회의도 참가해야 되고 하는데 그 일정들을 여러분 몇 분 단위로 짤 것 같아요? 몇 분 단위?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만났던 그 한 장관님은 우리가 같이 지금 세종으로 다 갔습니다만 광화문 청사에 가면 국무위원들 식사는 식당이 있습니다. 장관급들만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무슨 위원회에 참석했다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제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 일정이 몇 분 단위 일정을 짜세요? 기본 한 5분인데 어떨 때는 3분 단위로 일정을 짠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5분 단위로 일정을 짠다 해도 1시간에 일정이 몇 개 있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 경영자가 되면 조직을 대표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통솔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해야 되죠. 그죠? 부서장 회의, 그 다음 현장을 또 시찰해야 되고 또 외부에 오는 손님을 만나야 되고 또 그죠? 유관기관의 정부나 유관기관 단체의 협회나 이런 데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이 바쁘겠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10개라도 못 당하겠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얘기들 여러분 부모님들 그런 말씀을 할 때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경영자는 그만큼 일정이 바쁘다 말이죠.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쇼핑하러 가면 옷 사러 가거나 이럴 때 여러분 뭐 혼자 가거나 부모님 같이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옷 고를 때까지 이 돈하고 그다음 디자인하고 그다음 여러분 선호하고 이런 생각해서 고를 때가 힘들죠. 한번 딱 가서 이거 마음 딱 드네 이런 경우 잘 없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결정 내린다는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자, 경영자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헨리 민츠버그라는 학자는 경영자가 하는 역할이 10가지가 있고 이 역할을 큰 덩어리로 나누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람과 관련된 대인관계 역할, 그 다음에 정보와 관련된 이런 역할, 정보 관련 역할, 그 다음 또 하나는 의사결정에 관한 역할, 이렇게 3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고 사람과 관련된 역할은 조직의 대표자로서의 역할, 조직의 리더로서의 역할, 조직의 이 섭외, 조직과 외부 기관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연락하고 하는 이 섭외하는 이 컨택 포인트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 그다음 정보 관련 역할은 정보 탐색자, 정보 보급자, 그다음 대변인, 스포크스맨 역할. 우리 조직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대표자가 나서서 얘기를 하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다음 의사결정에 관한 역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죠? 기업가로서의 역할. 변화를 만들어내고 혁신을 시도하는 이런 역할. 그다음 혼란 수습자로서의 역할. 혼란 수습자. 그죠? 혼란. 조직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나 할 때 경영자 나서서 딱딱 정리해 주는 거죠. 위기를 대처하고. 그다음 자원 배분자의 역할. 조직의 어느 부서에
어떤 인재를 배치할 건가 하는 이런 최종 결정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그죠? 협상자로서의 역할. 노사 협상할 때 경영자 사장 나오라 뭐 하던 것처럼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10가지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 자, 그럼 경영자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 트레이트, 이 역량을 가져야 될 건가요? 경영자에게 필요한 경영자에게 필요한 능력, 구체적인 능력이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영자에 필요한 능력이 있겠지만 그 중에 뭡니까? 판단력, 선견성, 지휘 통솔력이다. 결단력 같은 이런 거죠. 결단. 이 리더십과 관련된 이런 능력들. 경영자가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이다. 그죠? 한국을 대표하는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돌아가신 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대통령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 누구와 점심을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판단해야 돼. 판단. 그죠?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야 돼. 자, 오늘 결정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내일 보니까 잘못됐다. 이게 안 되겠죠.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휘 통솔력. 장관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을 통솔해서 방을 끌고 가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결단력. 그죠? 결단 내려야 된다. 결단. 그죠? 남북관계, 그 다음에 대미관계, 대중관계, 대일관계. 이래 우리나라는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강대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중국, 일본, 러시아, 그다음 미국, 그죠?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미군들이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죠. 그죠? 6.25 전쟁 때 미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공산화되었겠죠. 그런 그 과정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능한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외교에 대단히 밝아야 된다. 외교, 그죠? 외교 밝아야 된다. 외교. 아니면 전문적인 외교 역량을 가지고 있는 참모의 얘기를 숙고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이게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땅덩이를 옮겨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졌다 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일본을 우리가 미워하지만 일본하고 이웃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가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그 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영자에게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리더십인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또 2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주차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